교과서 우리 어디냐면, 자, 농민운동과 노동운동, 요 부분. 쌤이 요거, 화면 잠깐 조정하고. 농민운동과 노동운동, 요 부분. 요거 과제로 한다고 했죠. 그래서 아마 지금 학교에 나왔을 때는 이거 안 하고 다 넘어갔을 거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고, 오늘은 요거 과제, 마무리, 과제에 대한 얘기, 봅시다. 그거 하기 전에 쌤이 지난 시간에 한글과 역사 연구 요거 있잖아요. 한글과 역사 연구. 요거 좀 안 한 부분이 있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교과서 어디냐면, 182페이지입니다. 182페이지에 나오는 거 좀 덜 한 게 있어서, 이해가 될까? 한글 역사 연구 요거 이야기 중에 이 역사 연구를 빼먹었네? 알겠습니까? 역사 연구 요거 뭐 간단하지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일제가 이제 점령해가지고 우리 조선을 지배하면서 여러 가지 역사 왜곡 많이 했었죠. 뭐 그런 것들 다 설명하고 싶진 해야 되는데 뭐 다 하긴 좀 그렇고요. 일단은 우리 민족성을 말살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말과 글, 그 다음에 이 한국인이라고 하는 걸 지우려면 뭘 해야 될까? 역사를 지워야 되죠. 그러니까 뭐 당분 우리나라 역사 자체 모르게 해버리면 되죠. 알겠습니까? 명환이 또 들어왔습니까? 이거는 명환아 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 연구가 어떤 취지였냐면 일본이 이제 한국을 지배하면서 자국의 어떤 역사관을 심고, 그러니까 조선은 열등한 민족,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당연한 민족,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을 하고 역사 왜곡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저항 운동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우리 꼭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게 뭐 총 들고 싸우는 것만 독립운동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주의자들이 했던 어떤 교육 활동, 그것도 독립운동의 일환인 거고. 이런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문제는 이런 민족주의자들이 많이 변절해버린 게 문제죠. 일본의 논리에 굴복해버리고. 나라도 그럴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뭐 1, 2년도 아니고 20년, 30년씩 일본이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독립할 수 있을까? 나도 그 당시 살았다면 친일을 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런 걸 끝까지 이제, 우리의 독립을 믿고 활동하셨던 여러 선열들의 정신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친일했던 사람들은 반성하고, 그게 진정한 역사를 청산하는 기인 것 같아요. 목이 왜 이렇게 삐떡하나? 하여튼 이상하다. 자, 하여튼 화면에 비친 내 모습 좀 이상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역사 연구에서 아주 중요한 것들은 일단은 일본이 어떻게 역사 왜곡을 했느냐? 역사 왜곡. 그러니까 한국의 역사를 갖다 왜곡했거든. 역사 왜곡. 역사를 왜곡했는데, 얘네들이 이제 뭐 중요한 게 조선사 편수회라고 해가지고 한국사를 갖다가 종합적으로 막 연구합니다. 걔네들이 우리 한국사를 갖다가 우리 한국사를 연구했던 이유가 뭐 정말 한국사가 위대하거나 연구할 가치가 있었던 거 아니야. 식민지 통치를 위한 목적이었었어요. 조선사 편수회가 바로 그 최전방에 있었던 이 일제사학의 핵심이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내린 결론이 그거야. 또 말고도 뭐 고족조사위원회 되게 중요한 건데, 조사위원회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한국에 조선에 있던 재원이 왜 자꾸 들어오니? 아직 수업 아닌데 나가주세요. 수업 아닙니다. 내보내기. 재원이 나가주세요. 아직 수업 아닙니다. 재원이가 지금 10반인가? 지금 선생님이 지금 보충 수업하고 있는데 막 들어오고 있어서 그래요. 녹화하고 있는데. 자, 생방송 아닌데요. 자, 고족조사위원회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이것도 우리가 사실 우리 국보라고 하는 거 있잖아. 다 일본이 만든 거예요. 일본이 지정한 거야. 국보 1호 남대문, 국보 2호 뭐, 국보 3호 뭐, 그다음 보물 1호는 뭐, 보물 2호는 뭐. 이거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거야. 지금 이제 그거 없앴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그 뉴스 보니까. 아니, 일본이 지정한 게 뭐, 나서 기분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국보 1호, 2호, 3호 지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중요한 건데, 맞죠?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뭔가 이제 뭐 국보를 관리하는 어떤 기준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제 없앴다고 하던데, 중요한 건 이 우리나라의 국보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지정 문화재들 전부 다 일제가 만든 거예요. 이 고족도사위원회에서. 참 치밀하죠, 얘네들이 우리나라 그렇게까지 지배했으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조선을 지배하고 역사를 연구했는데 결론이 그거예요, 얘네들이. 한국사를 갖다가 딱 두 가지로, 몇 가지로 정리했는데 몇 가지만 얘기하자면, 일단은 타율성론. 타율성. 뭔 얘기냐면, 조선은 스스로 발전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민족, 조선민족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야 발전한다. 타율성론. 자기 스스로 뭔가 이룬 게 없다. 라는 결론인 거지. 참, 뭐,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고대 문화의 다 핵심이 전부 다 중국에서 건너왔었고, 중국 애들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옛날에는 이제 변화가 있었고, 지금은 일본이 당신들을 지배하면서 너네 이제 변화시켜주고 발전시켜 주는 거다. 너네는 원래 그렇게 살았다. 일제 식민지 지배받는 게 기분 나빠지지 마라. 너네는 원래 그런 놈들이야. 라고 하는 게 이 타율성론입니다. 연락 기분 나쁘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정체성론. 정체성론. 말 그대로 얘들은 한국의 역사는요, 그냥 고대야, 그냥. 이렇게 발전이 없어. 그냥 옛날에 살던 그대로야. 옛날에 200년 전이나 3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사는 모습 똑같아. 그냥 정체되어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게 결론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본이 이렇게 이제 결론 내놓고 우리 조선을 갖다가 막 역사 교육을 시킨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뭡니까? 저항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걸 갖다가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게 저항인 거야. 알겠습니까? 너는 일방한 놈이야! 너는 바보야! 라고 내가 선포를 하면 지적받은 아이는 뭔 소리야? 내가 이렇게 똑똑한데 그러니까 이 저항하는 논리를 만들어야 되겠죠. 아니야, 네가 더 바보야.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논리처럼 이 논리에 대해서 저항했던 이 한글 역사 연구예요. 알겠습니까?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예를 들어 민족주의 사학, 민족주의 사학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신채호, 들어봤죠? 신채호. 이거 많이 했던 거 같죠? 신채호라든가, 그 다음에 박은식, 이런 분들이었었어요.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이미 언급했습니다. 일제 어떤 그런 역사 연구에 대해서 우리 고대사를 갖다가 더 연구해가지고, 유구한 우리 역사가 길다는 걸 연구하고, 그 다음에 했던 그런 분들이었고, 가장 지금 182페이지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사실 이제 쌤이 계속 얘기하지만 20년대가 지나서 30년대가 되면 민족주의는 그냥 끝납니다. 민족주의 파트에서는 거의 다 친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제 저항하다 순응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나도 그랬을 것 같아요. 20년, 30년 동안 계속 일본의 식민지 지배 받으면 나라도 친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사실상 민족주의 사학이 쇠퇴하고, 이때는 이 일본에 저항했던 주체가 이제 사회주의로 바뀌게 돼요. 30년대, 40년대는 사실상 그래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회, 경제, 사학이라고 하는 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사회주의적 시각에서 한국사를 연구하는 거지. 사회주의적 시각. 알겠습니까? 우리가 정체되었던 게 아니고, 우리도 나름대로 발전이란 걸 해왔었고, 너네 못지않은, 일본 못지않은 어떤 변화를 이루었고, 알겠습니까? 중국 못지않은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냈다, 스스로. 그거를 갖다가 얘기했던 게 사회경제사학이었어요. 대표적인 게 백남훈, 알겠습니까? 백남훈 선생님의 조선사회경제사. 조선사회경제사라고 하는 걸 저술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민족도 나름대로 주체적으로 발전했었다라는 걸 주장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일본이 너네가 주장하는 그렇게 정체되어 있고 타율적인 민족이 아니고, 우리가 주체적이고 발전해왔다는 걸 여기서
아주 논리적으로, 알겠습니까? 연구하셔가지고 적은 책이 바로 조선사회경제사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건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자, 됐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이제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농민운동과 노동운동 이 부분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요거는 182. 자, 농민운동과 노동운동.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 있잖아. 난 이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30년대, 40년대 독립운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당신들이 정확하게 이해 못하는 건 안 배워서 그래요. 물론, 나랑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해하기 힘들고, 사회주의 얘기하면 왠지 북한하고 연관돼가지고 막 보면 안 될 것 같고, 약간 그런 편견이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를 갖다가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도 그랬어요. 나도 그렇고 아직도 사회주의 진영의 어떤 여러 가지 역사관이라든가 그 운동을 우리 역사가 제대로 다루질 못합니다. 그 안타까운데, 우리 이거 이렇게 얘기해야 돼. 일단 이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이 30년대, 40년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거든요. 알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일단 이 배경에 뭐가 있냐면, 자, 우리 20년대 주로 사회주의자들이 독립운동을 모색했던 방법은 민족주의와 협력을 도모해가지고, 어쨌든 일본에 저항하는 건 같은 목적이었으니까 협력하는 거였다가, 이게 사실 이제 무산돼 버렸죠. 우리 그걸 배웠는데, 그게 뭐냐면 신간회라고 하는 거였었어. 신간회. 그러니까 1931년에 사실상 신간회가 해체돼 버리잖아. 맞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20년대 사회주의 사상이 막 퍼져나갔는데, 초창기에는 민족주의자와도 이렇게 막 협력을 모색했다고요. 근데 하다 보니까 한계에 많이 부딪혀요. 한계. 어쨌든 이 민족주의자들은 엘리트들입니다. 알겠습니까? 엘리트들. 그러니까 사회 지도층, 똑똑한 사람. 물론 사회주의자들도 굉장히 인텔리했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었다고. 근데 그 사람들 위주로 뭔가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가다 보니까 이게 민중들하고는 괴리가 된다는 거지, 자꾸 해서. 뭔지 이제 너는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렵게 설명하면 공부 잘하는 애는 알아듣겠지만, 알겠습니까? 알아듣겠지만, 역사에 관심 있는 잘하는 애들은 알아듣겠지만, 역사에 관심 없는 애들은 역시 나는 모르는 얘기군. 난 포기하겠어. 역사 따위야 뭐 필요하니? 빠져버린다고. 그러니까 진짜로 독립운동을 하려면은 이 민중들을 독립운동에 끌어들여야 되는데, 인텔리 중심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좀 더 민중 중심으로 뭔가 독립운동을 펼쳐 나가야 되는데, 이게 민족주의자와 함께 하는 게 그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민중과 괴리된다는 거. 알겠습니까? 우리는 독립에 대해서 뭔가 필요성을 느끼고 해야 되겠다 느끼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독립한다는 게. 일제시대나 조선 왕조 시절이나 힘든 건 매 마찬가지인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요. 민중적 시각에서는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제 바꿔보자는 게 사회주의자들이었다고. 그래서 일단은 민족주의자들이 어쨌든 친일화가 많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해체되고 이제 결별하게 된 거였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됐을까? 사회주의자들은 민족주의자와 적을게요. 민족주의자와 결별하면서 헤어지면서 사회주의자는 어떤 길을 걸었을까? 사회주의자들 12월 태제를 좀 들어봐야 되는데, 그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좀 그렇고요. 사회주의자들이 채택했던 방식은 뭐냐면 12월 태제죠. 이렇게 12월 태제. 태제 내가 설명했나? 태제는 아니, 옛날에 그 태제라고 하는 건 일단은 선언, 강령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이 코민테른의 지시를 받았는데, 사실은 이게 12월 태제의 중요한 그 결정이 뭐냐면 인텔리 중심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식인 중심의 독립운동이 아니라, 그러니까 혁명운동이 아니라, 민중과 좀 더 민중을 중심으로 이 사회 변화, 혁명을 이끌어 나가자는 게 12월 태제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신간 해체로 이어졌던 거였고, 그랬던 거였고, 결국 얘들아, 잠깐만.
그래서 얘네들이 12월 퇴지 이후에 주로 이제 했던 일이 뭐냐면 어디에 들어가서 그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냐면 주로 노동운동, 농민운동을 지원하여 이들과 함께 혁명을 하자. 알겠습니까? 혁명을 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혁명은 이 식민지 조선에서의 혁명은 일제를 물리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일제를 타도하는 거. 그게 혁명이었던 거야. 우리 얘기했잖아. 일제시대 때 대부분이 다 누구야? 대부분이 농민하고 노동자야. 맞지? 노동자야. 이 얘들도 조선인이야. 조선인. 한국에 뭐 일본인 농민이 많았었겠습니까? 지배층 대부분이 뭐야? 지배층 대부분이. 얘들이 일본인. 맞죠? 이거 내가 식민지 지주제 설명해서 좀 얘기했을 거야. 맞죠? 일본인이고, 친일, 지주. 조선인도 포함되겠죠? 얘네들 갖다가 처단하는 게 바로 이 혁명인 거지. 사회주의자들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20년대, 30년대 가장 활발하게 뭐가 일어났을까? 맞아요.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이 전개된 거예요. 노동운동. 알겠습니까? 자, 20년대 농민운동과 노동운동. 자, 한번 끊고 갈게요. 얘들이 시간이 넉넉하게 쓰려면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자, 16분 찍었네.